한숙형은 과학을 말하다. 강도 64번입니다. 쉬운 예순 네 번째입니다. 247쪽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책 이렇게 돼 있어요. 뇌 연구의 한계입니다. 5부의 4장이에요. 뇌 연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인류에게 그 복음이 될지, 복된 소식이 될지, 아니면 저주의 굿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뇌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뇌만이 아니라 유전자도 사람이 컨트롤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전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도 이제 앞으로 이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면, 그, 자폐증이나 아니면 뭐 유전적인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도 그걸 고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전자 치료법을 통하면요. 그게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걸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건, 어, 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의 그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러한 기술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히틀러 같이 우생학에 철저하게 기울어져 있는 그 정치가에게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뇌 연구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뇌 연구가 마냥 이렇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이용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점도 있지만 그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구자들은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겠죠. 유전자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십 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결판 나진 않겠죠. 수천 년, 수만 년, 길게는 수억 년까지 역사가 흘렀을 때 과연 인간의 이 과학 기술이 인간 자체를 어떻게 변형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어, 뇌 연구의 한계입니다.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보통 우리가 MRI라고 듣고 있는 그것은 뇌의 어디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강이나마 알려주지만 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세포의 메커니즘에 의한 인지작용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뭘까요? 무슨 말일까? 이 안경이 나을까? 제가 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눈이 좀 피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경이 맞는지 저 안경이 맞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MRI는 뇌의 어느 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강이나마 알려주지만 신경세포의 메커니즘에 의한 인지작용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좀 나가 보겠습니다. 단층 촬영기가 뇌의 활성화 부위가 기록된 음 패턴만으로는 사람의 감정과 사고를 읽어낼 수 없다. 뇌 부위를 측정하는 간접적 방법은 이를테면 컴퓨터가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을 측정하여 컴퓨터의 기능 방식을 밝혀보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아, 뇌가 활성화되는 거는 측정해내는데 거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지작용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 전력량으로 컴퓨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밝혀보려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 컴퓨터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영화를 지금 돌려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전력량 소비만 갖고 알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의식, 그러니까 뇌에 이렇게 어느 쪽에서 지금 활성화돼서 이 작용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자의식의 생물학적 기초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오갔다. 그러나 그런 흥미있는 사변들이 뭐 종교적인 것은 뇌의 어떤 부분에서 작용한다. 그리고 에, 이성적인 작용은 어디서 한다. 뭐 그런 것들은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럼 재미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과연 물리적 과정과 뇌의 그 신경회로의 물리적 과정과 우리 실제 의식 사이에 놓여 있는 설명의 공백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뇌의 기능 방식을 더 정확하게 기술할수록 그들의 모든 측정법과 모형은 색이나 냄새의 색이나 냄새 같은 어, 속성의 주관적 지식과 생각이나 감정 같은 의식의 핵심 측면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 뇌의 기능을 아무리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그렇게 지각하고 감정이 나타나는지를 그 메커니즘만 갖고는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메커니즘, 그 뇌의 어떤 메커니즘 너머에 혹은 더 심층에 어떤 일들이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식 체험을 내가 뭐 어, 베르디의 레퀴엠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거나 어떤 세계를 상상하잖아요. 그 의식 체험을 환원할 수 없는 본질적 특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뇌의 메커니즘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원인 결과 식으로 인과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뇌와 의식의 관계, 즉 몸과 마음의 관계가 프란시스 crick과 제임스 왓슨이 밝혀낸 유전의 비밀처럼 단숨에 해결되리라는 것은 크릭의 동료인 크리스토프 코크조차 기대하지 않았다. 2004년 뜻밖에도 뇌 연구는 건설적 자기 반성의 기회를 맞게 됐다. 예, 모든 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뇌 연구가
자기 반성의 기회를 맞았다고 하는데 어떤 한계를 왔다는 거죠. 양자역학에서 기존의 그 기계적 역학이 한계에 부딪힌 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아닐까요? 자, 4장의 1번. 뇌의 결정적 차원에 대한 무지. 결정적 차원에 대한 무지. 2004는 요게 중요한 기점이 되는군요. 어, 로트의 로트요. 획기적인 저서가 출간된 지 몇 달 후 로트와 싱어가 아니라 징어예요. 징어를 포함한 독일의 대표적 신경과학자 11명이 뇌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줄여서 선언이라고 표기됩니다. 선언은 뇌 연구가 뇌의 마지막 비밀을 해내기 전 단계에 이른 듯하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뇌의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처럼 지금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저돌적으로 내닫는 그들의 신학문에 냉정하고 섬세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사회적 충격파를 완화시켰고 새로운 방법의 도움으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거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에서, 두 번째 낮은 차원에서, 중간 차원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진보보다 큰 뇌 영역들의 기능과 협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뇌피질과 기저핵의 특수 기능과 기능 복합체에 따른 뇌의 주제적 분배, 어려운 말이네. 언어 이해, 그림 인식, 소리 지각, 음악 이해, 행동 계획, 기억 과정과 정서 체험. 이런 것들을 뇌 과학에서 많이 밝혀냈다는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차원에서의 진보. 세포와 분자 수준의 과정들은 오늘날 대부분 밝혀졌다. 수용기, 뇌에 있는 그런 받아들이는 기능이죠. 수용기를 가진 신경세포막 장치,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 세포 간 신호 전달 과정, 신경세포 자극의 생성과 전달. 참 학자들이 대단하네요. 이런 것들 다 밝혀냈다는 겁니다. 중간 차원에서의 진보는 더디다.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 구분을 그렇게 했는데 대충은 이해하겠습니다. 중간 단계에서의 진보는 더디다. 수백, 수천의 세포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다. 그런가요? 수억 혹은 10억 신경세포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직까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인가요? 양자의 역학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뇌 활동의 결정적 차원에 대한 무지를 초래한다. 음, 이것저것 부분적으로는 이제 아는 게 많아졌는데 높은 차원이나 낮은 차원에서 뭐 세포와 등등등등. 그런데 뇌의 이 전체가 뇌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 그럼 뭐 어느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뭐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고 뭐 수학 계산은 어느 부분에서 뇌가 하고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밝혀지는데 뇌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활동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사고와 감정, 의도와 효과, 의식과 자의식은 이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다. 부분적으로요. 부분이요. 사고, 감정, 의도, 효과, 의식, 자의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활성화되는지 줄어드는지 뇌과학이 밝힐 수 있어요. 뇌가 어떤 규칙에 따라 활동하는지 어떻게 직접 지각과 이전 경험을 융합하여 세계를 모사하는지 모사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찍어낸다는 겁니다. 사진처럼 모사. 어떻게 내면적 행위가 뇌의 활동으로 체험되고 어떻게 미래의 활동을 계획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아직 어, 초기 단계조차 모르고 있다. 전체로서는 모른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사냥꾼과 채집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사냥꾼과 채집자. 그렇다는 게 이게 뭐 어디 독일 속담에 있는 이야기 같죠? 사냥꾼 정도니까 그 동물의 세계에 뭐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학문적 겸손에 대한 칭찬.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신학자도 있다 그럼 사냥꾼과 채집자일 때가 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뇌의 결정적 차원에 대한 무지를 다뤘습니다. 이어지는 문제겠죠. 4장의 2번 신경과학의 중대한 문제들 뇌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선언, 선언이에요. 서명한 신경과학자들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어떻게 의식과 자아 체험이 생성되는가? 자아 체험.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이거든요. 이 그런 문제. 또 이성적 행위와 감정적 행위는 어떻게 상호 결합되는가? 자유의지를 상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유의지는 뇌 메커니즘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뇌의 작용으로 다 하는 거죠. 어떻게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냐. 저 사람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뇌 구조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자유의지, 이거는 뇌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 뇌과학이 그 메커니즘이 절대적으로 옳겠죠? 근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나? 오늘날 신경과학의 중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용인된 일이나 그 문제들이 향후 10년 내에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당연히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그때까지 그 문제들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뇌가 어떻게 가능한지 근본적으로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거 2004년에 선언이라고 하는 그 문건이 나왔잖아요. 2004년, 4년요. 벌써 한 17년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골상학적 기법이, 이게 더 어려운 단어네. 사이버 골상학. 뭐 컴퓨터로 가상현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모습,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걸 사이버 골상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기법이 아무리 정교한 영상을 제공해도 정신을 체현시키는 꿈은 실현될 수 없다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아, 얼굴 모습, 신체,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우리 정신, 이거는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 양자 물리학에 나오는군요. 제가 앞에서 양자역학하고, 물리학에서 양자역학하고, 요 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나오네요. 양자 물리학이 고전 역학, 기계적 역학이에요. 그걸 보완했던 것처럼 먼 훗날 이론 신경생물학도 고전적 뇌 연구를 보완하기를 더러는 희망한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뇌에 관한 사소한 기초 지식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초만 한다. 기초만 정확하게 한다. 일종의 뇌과학의 양자역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는 현재의 뇌 연구가 정신과 뇌, 의식과 신경계의 연관성에 대해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어떤 이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한 한 우리는 장차 모든 뇌과학자, 좀 각광받고 있는 분야죠. 뇌과학자가 혼원주의적 진술을 자제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뇌 구조를 가졌으니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차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걸 자제하고 저 선언의 결론을 견지할 것이라 희망해도 좋겠다. 다시 인용한 문장에 나옵니다. 모든 진보가, 뇌과학 발전하는 것도 진보잖아요. 진보가 신경 환원주의의 승리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들을 그 신경망 메커니즘으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주의라고 하는 거죠. 않을 것이다. 인간적 공감, 연모, 그리움, 도덕적 책임감이 기초가 되는 신경세포의 전모가 언젠가는 밝혀진다 해도 그런 것까지 신경세포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다고 해도 내적 관점의 독자성은 변치 않고 남아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신경세포의 기계적 작용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흐의 후가가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해서 그 매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뇌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뇌의
를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뇌 연구는 말할 수 있는 것과 아 제 관할 구역, 제라고 하는 거는 뇌 연구자들을 가리킵니다. 뇌 연구는 말할 수 있는 것과 그 뇌 연구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 음악학이 음악학은 이론적으로 어떤 곡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음악학이 바흐의 후가에 대해 발언할 수는 있지만 그 비범한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음 재밌네요, 이 비유가. 이런 반대할 때 반자 반 환원주의적 관점을 확증하는 이해는 허다하다. 자기 뇌파 기록 장치로 뇌의 전기적 반응을 측정하여 폐하의 지각 능력과 학습 능력을 탐구한 튜밍겐의 행동 신경생물학자. 참 전문 분야도 많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행동 신 네 행동 학자가 아니라 행동 생물학자도 아니고 행동 신경생물학자라고 하네요. 닐스 비르바우먼은 신경생물학적 데이터를 해석하고 일반화시킬 때 부디 겸손하고 신중하라라고 충고한다. 이런 게 이제 반환원주의적 관점이에요. 환원주의에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의지의 자유 혹은 부자유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뇌로 측정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뇌과학자들 중에서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측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인용한 문장입니다. 의지의 자유도 의지의 부자유도 관찰될 수 없다. 어떤 신경세포가 자유와 상관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처럼 자유도 뇌의 산물이긴 하지만 뇌에서 그걸 느끼게 하니까요. 본질적으로 뇌의 작용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역사, 정치, 사회, 그것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인간 현상인 겁니다. 자, 동의합니다. 설득이 돼요. 이런 관점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 환원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주장인데 그게 계속 어 논쟁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밝혀지면서 어느 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모아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물리학의 양자역학 이후로
그 세계에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불확정성의 관점으로 흘러간 것처럼 뇌 뇌의 결정주의, 뇌의 환원주의가 결정주의거든요. 결정론에 근거해서 말하려고 하는 입장이 환원주의거든요. 그것도 극복되리라 그런 생각합니다. 요런 한스킹의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나와 있던 후가도 후가만이 아니라 다른 위대한 작곡가들의 작품 또 미술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누가 전문가가 분석은 할 수 있으나 그 예술품이 담고 있는 진가는 그 분석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런 작품이 나온 거죠. 인간 현상도 그렇습니다. 뇌의 작용만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 등등의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